세계적 클래스의 타이탄들에게는 초능력이 없었다. 대신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타이탄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종종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터무니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목표는 상식을 뛰어넘는 질문들로 나타나곤 한다. 안녕하세요. 홈킴 북클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저자 팀 펠리스는 자기 분야에서 월드 클래스에 오른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칭합니다. 그는 200명이 넘는 타이탄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 기록들을 이 책에 수록했습니다. 타이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 중 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창의적인 작업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 한 곡, 앨범 하나를 갖고 있다. 그들은 모두 실패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분명한 약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커다란 경쟁력 있는 기회로 바꿔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여기에서 24가지의 비법이 공개됩니다. 2장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2장에서는 27가지의 비법이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3장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 여기서 10가지의 건강 비결이 공개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가지 비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두 번째,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세 번째,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 이제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백 명의 타이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물었다. 당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합니까?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매력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1. 잠자리를 정리하라.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전부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3분이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주변의 어질러짐을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명상하라. 타이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타이탄들의 가장 일관된 패턴을 꼽으라면 단연 명상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명상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다. 또한 명상은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집중력을 소유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하루에 몇 분씩은 의식적으로 기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명상을 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목격자의 관점을 얻게 된다. 생각에 사로잡혀 휘둘리는 대신 일정한 거리 뒤에서 나를 관찰할 수 있다. 명상의 목표는 생각의 관찰이다. 명상의 핵심은 정신을 집중하는 데 있지 않다. 정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 있다. 정신이 흩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챈 후 단 1초만이라도 다시 만트라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건 성공적인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을
1분 이내로 한다. 타인보다 먼저 뭔가를 했다는 사실이 삶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강력하다. 네 번째, 차를 마셔라.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 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아침 일기를 써라. 차를 마시며 아침에 일기를 쓴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누누이 말하지만 거창한 게 아니다.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하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밤에만 일기를 쓰면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 많았고 짜증나는 하루였어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 가장 효과적이다.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진다. 밤의 일기 내용도 확 달라진다. 그런 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삶이 된다. 타이탄의 도구 두 번째 비법.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을 비롯한 1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 투자해 억만장자가 된 피터 틸. 그는 이렇게 말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즉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물론 진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목표는 지금 당장 무모하게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되지. 10년이나 걸린 거창한 거니까 진지하고 신중하게 시작해야 해. 라는 변명의 다름 아니다. 우리는 안다.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실패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피터 틸을 비롯한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다음에 굳은 확신을 갖고 있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실패는 짧아야 하고 성공은 길어야 한다.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걸 만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이다.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회와 방법을 얻을 수 있다. 그곳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타이탄의 세 번째 비법.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 스콧 애덤스는 연재만화 딜버트의 작가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한 한 줄로 정리한다. 1등이 될 수 없다면 1등과 싸워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1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 달성이 아니라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단기적인 목표를 버리는 것이다. 출판사 투고나 신문사의 연재 지면을 얻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백발백중 실패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연습하는 것이다. 스콧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블로그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목표가 뭐냐고 물었다. 나는 목표 때문이 아니라 체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모두가 그냥 웃기만 했다. 별 신통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당연하다. 신통치 않으니까 지독하게 연습해 체계를 세우려고 블로그를 시작한 것이다. 글쓰기는 무엇보다 연습을 요구한다. 스콧은 주위의 비웃음도 아랑곳하고 목표가 아니라 체계를 갖추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가능성이 낮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는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
어떤 글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그에게 블로그란 일종의 R&D 공간이었다. 그는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목소리와 각도에서 다루는 연습을 했다. 점점 늘어나는 그의 블로그 방문자들은 유머러스한 목소리, 화난 목소리, 사려 깊은 목소리, 분석적인 목소리, 반쯤 미친 목소리, 공격적인 목소리 등등이 언제 어떻게 활용돼야 효과를 발휘할지 탁월하게 알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블로그 게시물 하나를 읽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그동안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했고 어떤 주제에 대해 썼을 때 반응이 가장 좋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쓴 기고문은 인기가 아주 좋았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기고한 칼럼의 주제에 관심을 가진 출판사 몇 곳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렇게 책을 내게 되었고 그 덕분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마침내 블로그 활동에 대한 급여를 받는 날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처음 블로그를 열었을 때 내 글쓰기가 어떤 경로로 진전되어 나갈지 전혀 몰랐다. 다만 승패가 곧바로 결정되는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내 블로그는 지속될 리 없었고 커다란 사업 기회를 가져다 줄 리 없었고 딜버트 또한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1등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버티고 또 버텨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건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단기적 목표 달성이 아니다. 2등을 해도 뭔가 얻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다. 천재가 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천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 책은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줄 지혜로운 도구들을 갖춘 거대한 창고입니다.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골라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